오늘은 웰스 앤 헬스의 비제닉스 아쿠아 커큐민 부스터 제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만성 염증으로 팔, 다리, 얼굴, 온몸에 이 붓기가 잦으신 분, 피로 회복, 관절염, 장 트러블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찌 보면 제가 해당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성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강황 속에 들어있는 커큐민입니다. 이 커큐민은요, 활성산소를 줄이고 염증 전달 물질을 조절해서 염증을 완화하고 세포 손상도 막아주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오메가3 그리고 유산균보다도 더 주목받고 있다고 그러죠. 미국 소비자가 뽑은 건강 기능 성분 1위가 바로 이 커큐민입니다. 이 커큐민은요, 지용성이라서 물에 기름처럼 둥둥 뜬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흡수율을 얼마나 높이느냐가 핵심이라고 하거든요. 하루 한 알이면 염증도 케어가 되고 피로회복이라든지 항산화까지도 챙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인도산 프리미엄 강황에서 추출한 초미세 커큐민을 듬뿍 담고 거기에다가 적양파에서 나온 천연 항생제 퀘르세틴, 코엔자임 Q10까지 이렇게 들어있다고 해요. 이 세 가지로 염증 완화를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커큐민을 먹고 효과를 보신 분들께서 후기를 남겨주셨는데요. 평점이 무려 5점 만점에 4.9점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 속으로 해서 구독자님들을 위한 이벤트가 빠지면 또 안 되죠.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을 확인해서 주문하시면 6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주문 전화는요, 1533-1068 1533-1068입니다. 예, 이제 아이고 아침부터 저 수원에서 우리 홍 박사 자가 운전해가지고 여기 도착해서 또 주차장 변번치 하나 하고 주차장 찾아서 헤매다가 그래서 햄버거 하나 지금 먹고 김밥 우리 홍 박사는 새처럼 먹으니까 김밥 요만한 거 4개인가 뭐 먹더만 내가 보니까 그거 먹고 지금까지 앉아있는데 벌써 시간이 꽤 됐네요. 근데 아직도 2편 남았죠. 2편이나 남았으니까 홍 박사님이나 나나 힘드시죠 말씀하시니라. 네, 그래도 하나하나 쌓아간다는 맞아요. 느낌 뭐 이런 거 등등으로 좋습니다. 저는 빨리 그 300 몇십 개 우리 빨리 여기 다보살로 빨리 다 완성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저 340개 저거 내 거거든요. 내 거. 오로지 내 건데 남의 집에 뺏기고 말이야. 바보지 뭐. 그러니까 빨리 우리 국간으로 채워놔야지 뭐. 그래서 내 걸로 새로 하겠습니다. 내가 바보니까 뭐 얘기할 필요 없는 거고요. 오늘 제가 준비해 온 다보살은요. 네. 용인에서 발생했었던 살인 및 살인 교사 사건입니다. 이거 아주 잔인하고 나쁜 놈들이에요. 아유 참. 이 사건이 발생한 거는 시간 또 딱 찍어놓고 해야지. 2012년 8월 21일이에요. 8월 한여름이네요. 2012년 8월 21일 화요일 날이랍니다. 네네. 그날 20시 20분경에 네. 그때가 장마기가 아니라 비가 좀 오고 있었어요. 그렇죠 요맘때. 네, 그렇죠. 용인시 수지구 그다음에 고기동이라고 있대요. 고기동 이 전원주택 단지에 살고 있는 부부가 있었어요. 네. 남편은 56세 유 씨. 네. 그다음에 아내는 53세 현 씨. 요 두 분이 이제 차를 타고 집을 나서요. 네. 왜 집을 나섰냐면 남편 유 씨 같은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된 사람을 찻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비즈니스 약속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분도 따라 나서면서 이왕 가는 전원주택 단지면 아무래도 떨어져 마트 있죠. 같은 데 보러 가려면 많이 가야 되잖아요. 차 타고 가야 돼. 그러니까 네. 남편이 사업 관련된 사람 만난다고 하니까 카페에서 찻집에서 그 사이에 당신 만나고 있을 때 나는 제합사에 가서 마트에서 장을 볼게 하고 나선 거예요. 두 부부가 같이. 그래서 이제 장을 보고요. 당일날 21시 24분경에 찻집에 갔는데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21시 24분경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그 전원주택 단지 자기네 집이잖아요. 그 집 앞 주택 앞에다 차를 주차하고 네. 남편 이제 유 씨는 이 마당으로 걸어가면서 그 네네. 집에서 기르던 개를 불러요. 원래 부르잖아요. 그렇죠. 야 하면서 땡땡아. 땡땡아 부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내분은 운전석 뒤쪽에 문을 열고 장본 물건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내려서 걸어가고 아내는 장본 물건을 들고 따라가려고 했는데 예. 예. 딱 들고 나오는 순간적으로 아내의 귀에 예. 지직 하고 뭐 지지는 소리가 들려요. 뭐 이상한 소리가 나요. 지직 하고 그런 소리가 들려서 뭐야 하고 딱 쳐다봤더니 예. 검정색 우비를 입은 두 사람이 검은 이 시꺼먼 우비를 걸 뒤집어 쓰고 쓰고. 머리 그 모자까지 예. 두 사람이 갑자기 남편을 둔기로 공격하고 어머. 집에 들어가는 사람을 그 예. 집에서 당한 거예요. 집 집에서 앞에서요. 어떻게 예. 보면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 아내 현 씨가 소리를 버럭같이 질렀어요. 와 사람 살리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도망가야 옳잖아. 그렇죠. 원래대로라면. 이 그런데 도망가기는커녕 괴한 한 놈이 예. 현 씨한테 다가와요. 오히려 더 왜 다가와요? 대범하네. 끔찍한 거죠. 예, 예, 근데 이때 현 씨가 지지직할 소리가 들리고 잠깐 쳐다봤을 때 예. 파란 불꽃이 팍팍 튀고 있었대요. 그렇죠. 그 지지직 그러면 소리가 지지직하는 소리 그걸 남편한테 들이대고 들이대고 있었고 지지직하고 파란 불꽃이 튀었다. 이거는 전자 충격기입니다. 충격기죠. 이거 둔기로 때려서 나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는. 예, 이거는 그리고 이제 그 전자 충격기를 맞고 쓰러진 남편을 구타를 한 둔기로 거죠. 두 놈이서 공격을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한 놈은 멈추고 다가온 거. 아내한테 다가온 거예요. 아이고. 예, 예, 그리고 와가지고 그 전자 충격기들하는 거예요. 그거를 현 씨한테도 들이대서 예. 지지려고 하니까 예. 짐하고 가방을 냅다 던져가지고 방어를 했어요. 오. 그리고는 차에 후닥닥 올라탄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올라타자마자 문 잠그고 112에 전화를 걸고요. 잘하셨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예. 이 새끼가 문 열려다가 안 되니까 이 괴한이 예. 둔기로 예. 운전석 앞유리창을 막 쳐서 깨트리더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작정을 한 건데요. 작정한 그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분도 해코지 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시동 켜고 그냥 그대로 200m 정도를 질주를 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떨어졌겠죠. 그렇죠. 따돌리고 112하고 119에다가 신고를 하는데 여기 관할이 용인 서부경찰서예요. 네네.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아내분이 소리를 막 지르니까 예, 거기서 이제 도망간 상태에서 한 200m에서도 막 112 하고 난 다음에 사람 살려줘요 막 소리 주변에 질렀을 거 아니에요, 여성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비명 소리를 듣고 어떤 남성이 그 거기 무슨 일이 주택단지니까. 있구나 예. 싶으니까 비 오는 날이니까 남성이 집에서 골프채를 들고 나와요. 오. 도와주려고 나오신 거죠. 네네. 그래서 그분한테 지금 우리 남편을 어떤 놈이 공격한다 도와주세요 하니까 아내를 따라서 그분이 골프채를 들고 범행 현장으로 가요. 그냥 대단하시고 고마우신 분이죠. 경찰에 신고는 했고 네네. 출동하기 전에. 네. 그런데 이미 가보니까 괴한들은 이미 도주한 상태예요. 그 정도 되면 이제 도망가겠죠. 예, 도망갔어요 그 새끼. 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경찰에서 신고를 받고 당직을 했던 강력 4팀하고 네. 과학수사팀까지 다 출동을 했어요. 그리고 네네. 119도 출동을 해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남편 유 씨를 병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용인 서부경찰서 전체가 비상 걸렸어요. 이게 교수님 이 어마무시한 얘기예요. 거의 뭐 영화에 나오는 장면 영화, 같은 영화. 거예요. 완전히 진짜. 그렇죠. 비 오는 날 예. 까만 거 쓰고.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용인 서부경찰서 전체 비상 걸려갖고 강력 1, 2, 3팀, 형사 또 일반 형사팀 2개 팀, 네네. 강력 지방청 강력계장 과장 서장 현장이 다 난리 나는 났죠. 겁니다. 예. 그리고 현장 주변에 비상 배치를 쫙 하죠 이제. 예. 비상 배치하고 경기경찰청 과수팀에도 지원 요청해갖고 그 현장에서 네. 뭐라도 찾아내려고 공조 감식을 해요. 예. 그래서 현장 감식을 시작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목격자가 아내죠. 아내분 조사가 제일 중요하죠. 예. 아내는 목전에서 근데 그런 광경을 봤으니 제정신이겠냐고요. 그럼요. 이게 얼마나 지금 거의 예, 넋이 예, 나갔죠. 그래도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정말 물어보면서도 안타까워요. 미안하고.
근데 또 어쩔 수가 없으니까. 망연자실 막 제정신이 아닌 분을 상대로 해서 그래도 조곤조곤 물어봐야지. 예. 형사는 그럴 수밖에 타이밍이라는 게 없어요. 있기 때문에 예. 그게 현장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물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묻고요. 그 현장은 완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진 전원주택가예요. 네. 외진 곳에 있어요. 네. 그리고 더구나 그날 비가 오는 밤이었죠. 아까 비가 장마철이어서. 오고 밤이었고 예. 주변에 사실 그쪽은 가로등도 별로 없어요. 아 가로등도 없어요. 원래 전원주택 개발해 놓으면 아직 그 완전 개발 단계가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거기에 범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자가 부착돼 있는 그 우비를 착용하고 있었잖아요. 네.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죠. 그러면 이건 무슨 감정이나 의도가 명백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고의성이 명백하단 말이에요. 일부러 거기를 기다리고 찾아와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차에서 두 부부가 내리자마자 그냥 급습으로 그냥 공격한 예. 거잖아요. 그래서 추정되는 사람이 있는가 감정이나 원한 등등으로 네네네. 그런 거를 조사를 했더니 아내분이 예. 우리 남편이 부동산업을 하면서 유감을 가진 사람은 몇 명 있다. 그럴 수 있죠. 부동산업을 하다 보니까 예. 내가 생각해도 그 사람들이 시켜서 한 것 같다. 보낸 혹은 것 그 사람들 같다. 같다. 그 사람들이 시켜서 한 것 같다. 왜? 그 사람들은 내가 얼굴을 안다. 감정 있는 사람들은. 대충. 근데 대충 태도 얼굴은 자세히 예. 못 봐도 움직임만 모션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사람이. 체격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예. 그런데 내가 볼 때 습격한 남자들은 그 우리 남편한테 감정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시켜서 한 사람. 시켰을 가능성이 보인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미 집 안에는 침입한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들어가기도 전에 지금. 그다음에 거기서 대바람에 돈 요구한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원한 내지 어떤 감정 관계로 이 범행을 한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블랙박스가 있잖아. 맞네요. 이 부부가 타는 게 K5 차량이었어. 그래요. 그래서 피해자의 그 K5 승용차를 가서 경찰이 득달같이 달려가고 예. 블랙박스를 봤더니 예. 역시 습격을 하는 모습은 찍혔어요. 찍혔어요. 예. 근데 문제는 실루엣이죠. 잘 안 보이죠, 그죠? 예, 밤이고 거리도 좀 있고 차고 비 남편은 오고. 마당 쪽으로 들어갔다. 예. 범인들 모습이 자세히 찍혀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나마 예. 그게 좀 보였던 이유는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아직 안 껐기 때문에. 시동을 완전히 끈 게 아니었구나. 예, 그랬기 때문에 희미하게 그나마 이 블랙박스를 장면이. 통해서 보였고요. 예. 흉기는 추정컨대 곤봉 혹은 스패너 예. 혹은 도끼 종류로 추정이 됐어요. 어머. 휘두르는 게. 이게 다 무시무시한 이거 둥기예요. 그 이외에 얼굴은 안 나죠. 명확치 않고요. 그래서 경찰이 이 블랙박스에서 그래도 건진 건 건진 거예요. 두 놈이라는 그쵸. 건 명확하고 예, 건졌지만 더 이상 인적사항 확인하는데 필요한 건 못 건졌고요. 네. 그래서 인근에 있는 CCTV를 또 경찰이 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 인근에는 곳곳에 한 4대 정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가 늦은 시간이니까 예. 미리 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놈들이. 그렇겠죠. 그래서 한 18시경 정도부터 그 4대의 CCTV를 까기로 했어요. 아까 예, 저녁 9시 한 20분쯤에 귀가하셨는데 한 저녁 6시경부터 계속 보기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예 넉넉 잡고 미리 18시경부터 그 인근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다 뽑기 위해서 예. 4대의 CCTV에 18시 이후에 거기 드나든 모든 거를 다 뽑아요. 맞아요. 그러게. 그래서 범인들 모습을 이제 보기로 했는데 예. 그것밖에 없어요. 결국 그 아내 쪽 아내가 본 내용 그 이상 이하도 거기서 더 나온 게 안 없어요. 나와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게 웃기는 게 공격 지점이 명확하게 CCTV가 멀찌감치 있기는 해요. 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직방으로 아마 공격을 했다면 보였어요. 그 CCTV에. 좀 비교적 자세히 찍혔을 거예요. 예. 좀 멀리 있는 거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거 정도도 기다렸어. 그 남편이 어느 정도 진행할 때 거기가 CCTV 완전 사각지대예요. 그러면 이건 사전 답사가
이거 노린 걸 수도 있었던 있어요. 겁니다. 완벽하게 계획한 거예요. 이거. 노린 걸 수도 있겠다.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걸어서 현장으로 이놈들이 접근을 했는데 네네. CCTV 4대를 피해서 들어갔다? 이것도 다 이건 그러면 기가 사전 막히게 지리를 잘 알고 있고 사전 답사를 했다는 결론이에요. 그런 거죠. 그러면 여기서 딱 하나 얻을 수 있는 거는 완벽한 계획 범죄다. 완전 계획범. 완전 계획 범죄다. 그러면 계획 범죄라는 얘기는 분명히 피해자하고 어떤 연관고리는 존재한다. 그럼요. 이렇게 판단하면 되거든요. 맞죠. 이제 그렇게 됐어요. 자, 감시 갑니다. 현장 감시. 네네. 현장과 피해자 차량에서 혈흔이 18점을 채취했어요. 네. 그래서 혹시 그놈들이 공격하다 그놈들도 다쳐서 피라도 떨어뜨렸으면 DNA 건지려고. 예, 예. 근데 추후에 확인해 보니까 18점 모두 피해자 거예요. 이게 또 분기다 보니까 이게 그 얘기 같으면 그런- 또 이렇게 피가 날 수도 있는데. 네, 그랬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하나 주운 게 있어요. 습득한 게. 뭐예요? 9볼트짜리 사각 건전지 2개가 거기 떨어져 있어요. 이게 찌찌찌. 9볼트짜리, 9볼트. 그왜 네모 건전지. 네, 네모 반단 예, 건전지. 예. 아마 우리 저 PD님이 이거 뭐 올려주시겠지만 9볼트짜리 건전지 2개가 떨어져 있고 예. 그다음에 배터리 덮개가 떨어져 있어요. 그게 들어가고 나면 거기 딱 덮개를 해야 되는데. 올려서 잠그잖아요. 예, 예. 그것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덮개가 떨어지니까 아마 그 9볼트짜리 그 건전지도 건전지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어. 그거는 확인해 보니까 전자 충격기에서 떨어져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까 그 찌찌찌 예, 했던 예. 거. 예. 거기서 떨어져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을 샅샅이 뒤지다 보니까 현장에서 170m 정도 떨어진 네. 풀숲에서 예. 비옷 위에 거 그러니까 모자 달린 비옷 상의가 하나 발견돼요. 그럼 거기다가 내 던지고 새끼들 간. 그 범행하고 가면서 이렇게 벗어 던지고 간. 그 상의는 땡땡사 제품으로 엑스라지 사이즈예요. 네네. 그거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여기 이제 찾아낸 거예요 현장에서. 네. 자, 경찰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격 규정을 원한 정도로 보는 게 맞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원한으로 추정을 하고 피해자하고 갈등을 빚은 사람은 전수조사 이제 다 다 용의자예요. 그렇죠. 찾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압축해 갖고 찾았더니 예. 한 몇 명 나와요. 많이 나와요. 첫 번째 응. 1번. 1번. 1번은 바로 피해자가 살고 있는 옆집 주인이에요. 옆집 주인. 옆집 사람? 옆집 사람. 그 왜 감정이 있냐? 예. 이 사람은 이 피해자하고 진입로 문제로 진입로 사용하는 문제로 사이가 아주 나빴어요. 간혹 그런 경우들 있죠. 길 이쪽, 때문에. 새로운 전원 막이 옆에. 조성하고 그러면 이거 이- 우리 땅이니까 지나가지만 마지막- 뭐 이런 거 있다고요. 예, 예. 그래서 바로 옆집 그 소유주는 진입로 문제로 그 문제가 있어서 감정이 있고. 네네네. 그리고 그 옆집 주인의 법적 대리인이 있어요. 대리인. 예. 그 사람도 이 그 통행로 관련돼 갖고 싸울 때 연관돼 같이 있겠지. 몸싸움을 거들어서 해준 적도 있어서 둘은 그러니까 한 건에 두 사람이 두 사람 이제 있는 거네. 돼 있는 거죠. 진입로 문제. 그래서 지금 법정 소송 중에 있어요. 아, 그럼 진입로, 갈등이- 진입로 관련해서 갈등이 좀 파출소도 싸워가지고 몇 번씩 갔다 온 적도 있대요. 어. 그러니까 적어도 옆집 사람과 그 옆집 그 집주인의 대리인. 예, 법적 대리인 요 두 사람하고는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이 두 사람. 감정이 있어요. 네. 세 번째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땅 투자건으로 피해자하고 그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부동산 업자다 보니까. 예, 예, 예. 피해자 이거 돌아가신 분이 6년 전에 그 땅을 소개받아 가지고 예. 땅을 사고 이제 1억 9천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예. 땅도 안 주고 돈도 안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 피해자가 열 받아 가지고 이제 소송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땅 이거- 사겠다고 땅 팔아놓고는 땅도 안 넘겨주고 뭐 돈도 1억 안 9천도 되고 안 돌려주고 그래서 그렇게 이 감정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세 네, 번째. 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사람의 아들. 아니 이게 같은 건에 이제 두 명씩 이렇게 된 거네요. 아들. 그 아들은 이제 그 피해자가 고소하니까 이제 예. 그 뭐 협박도 했었어요. 뭐 이 아들이 가만 왜 안 우리 있을 거야. 아빠한테 너 우리 막 아버지한테 그래?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땅 문제로 두 건이에요, 두 건이니까 이웃집 두 사람, 진입로 사건. 땅 소송 걸린 사람 두 사람, 그 아들 부자간이죠. 네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누구죠?
피해자하고 부동산 동업 관계 일부 완전 계속 다 같이 하는 건 그런 건 아니고. 아니고 그냥 그 건에 따라서 동업도 했다가 뭐 하는 이런 동업 관계에 있는 부동산 개발업자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왜 피해자하고 감정이 있냐면 예. 현재 지금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도 이 개발한 주택 단지예요. 예. 근데 이제 피해자가 최근에 16억 상당의 땅을 네. 그 부동산 개발업자한테 동업자. 이제 1억 그 계약금 1억 6천 받고 그 매매를 했어요. 네. 16억 상당의 땅을. 네. 그런데 그러면 16억이면 1억 6천 10% 그런 거 아니야? 나머지 1억 4천. 1억 뭐 4천 얼마, 14억 얼마나 줘야 되잖아. 근데 잔금을 안 줘. 엄마야? 그래서 사건이 있기 3일 전에 예. 8월 18일 날 매매한 땅에서 이제 그 사람은 그 돈도 안 주면서 예. 이 사람이 대한 그 판 땅에다가 자기는 공사는 하고 있어. 벌써 점유를 해가지고. 점유해서 공사는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열딱지나니까 이 사람이 피해자가 예. 거기 쫓아가고 3일 전에 예. 공사 중단시켜버렸어. 그렇지. 야, 이 계약금만 주고 땅값도 안 잔금도 주고. 안 주면서 땅값도 안 주면서 무슨 여기서 공사하고 있어. 못해. 이렇게 해서 감정이 악화돼 있는 그런 부동산 개발업자가 한 사람 있어. 그리고 오늘 그날에. 찻집에서 만나기로 하고 나갔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아까 그 8시쯤에 네. 나갔던. 예. 왜 그러면 그 갔냐? 왜 만나기로 했냐? 예. 그날 당일날 잔금 일부를 준다고 해서 나간 거예요. 돈 준다고? 예.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도착할 무렵쯤 되니까 약속을 미루면서 돈을 안 준 거예요. 약속을 미루면서. 그래서 다시 들어온 거예요. 열받아 갖고. 아내는 그 사이에 장 보고. 예. 예. 이제 이런 5사람이 딱 이제 부상됐어요. 부상됐어요. 예. 그 이외에도 뭐 약 한 40여 명 지인들까지 전부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경찰이 수사를 합니다. 근데 이 5명이 5명이 유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나마. 그나마. 그리고 그 이외에 40명도 그냥 허투루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꼼꼼히 다른 형사들이 조사하고 있죠. 네네. 그리고 이제 탐문 수사도 이제 병행을 하지요. 네. 현장 주변은 당연히 하고요. 원거리 CCTV까지 한 50여 개 CCTV를 다 수거해가지고 분석에 들어가요. 네. 그 다음에 심지어는 거기 지나가는 마을 버스 있잖아요. 네네. 범행 시간 전후에 운행했던 거리가 18시부터 24시. 그렇죠. 요때 운행한 버스 6대를 뽑아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6대가 지나다녔는데 그나마 4대에서만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게 확인됐어요? 고장난 거고 2대는. 아이고. 그래서 그걸 뽑아가지고 확인해봤는데 별 반찬 없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 장르에 다 걸쳐서 한 거죠.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또 이제 또 그렇다고 원한이 있다고 일단 추정은 하지만 꼭 원한 관계 아닐 수도 있잖아요. 강도될 수도 있고 혹시 모르죠. 인근 우범자일 수도 있으니까 형사들이 인근의 우범자 수사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수법 수법 비슷한 동일 어떤 수법. 수법이냐면 전자 충격기를 사용해서 범행을 했던 놈들 그 동종 수법 전과자 그죠. 쫙 뽑아요. 찌직 해갖고. 예, 예. 그거는 특화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뽑았더니 그 동종 수법 전과가 나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왜요? 449명이에요. 많다. 이게 전기 충격기 쓰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요? 그걸로 강도질하고 못된 짓 하는 새끼들이 449명이 나온 거예요. 어머. 그 449명 중에서 줄여서 또 216명으로 축소를 해요. 네. 털어나간다고 그러죠. 한 반. 그래서 216명은 예. 다른 팀 형사들이 당일날 일일이 만나갖고 당일날 행적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통화 내역을 다 까요 또.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수사는 계속 길어지죠. 이렇게 수사가 진행 중이던 9월 2일 날이 예. 됐어요. 예. 공격받은 유 씨가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사망합니다. 결국 사망하셨어요. 예, 두부 손상이었어요. 외상성 뇌 뇌출혈, 그다음에 정수리 골절 열상, 머리를 집중 공격 당했다는 이야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현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떡해요? 그때 차라리 내가 차로 그들을 확 밀어버려가지고 그놈들 피가 묻게 했었어야 돼. 잡으려니. 아유, 참. 그러면서 오열을 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분통하고 억울하시겠어요. 그랬다고 그래요. 음. 자, 경찰은 아휴. 전자충격기의 출처를 찾아라. 아까
껍데기. 껍데기가 예. 있었으니까요. 범구냐, 범구, 범구. 범행도구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아까 추려서 유력한 용의자 5명 있잖아요. 네네. 그 5명 당일 위치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보여요. 시켰으면 뭐 이 왜? 본인들은 뭐.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는 안혜현 씨가 이미 얘기는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니에요. 내가 5명 보면 안다. 내가 누구다 잘 아는데 몸짓 움직임만 봐도 아는데 그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청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감정이 있는 요 5명 중에 범인이 있다면 네. 그들이 직접 한 게 아니라면 그렇죠. 그들이 누군가를 시켰다. 그렇죠. 이렇게 경찰은 추정을 합니다. 즉 주 용의자들의 통화 내역이라든지 거래 내역 같은 거를 싹 도출을 해요, 경찰이. 네네. 그다음에 심지어는 문자, 통화 주고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들 5명하고 통화를 주고받은 사람까지 다 뽑아와. 그게 중요하죠. 연결해서. 이게 원래 보통은 이제 직접 만약에 실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그 시간대 알리바이, 위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 청부는 그게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의심되는 요 사람들이 누구를 시켰다고 보면 이 사람들하고 통화한 요 놈들 중에 그게, 있겠지.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연결해서 경찰이 뽑는 거죠. 예, 예. 그렇게 뽑고요. 네. 국과수에다가 감정 감식 의뢰했잖아요. 네, 부검도 네. 하고 네. 범행 도구는 뭐예요? 전자 충격기로 제압한 다음에 쓰러진 사람을 망치 내지는 손도끼로 공격한 걸로 추정을 합니다. 아이고. 국과수에서. 이 상은 형태나 이런 걸로 중기 보면 겸 얘기가 되는 게 도끼잖아.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저 상황을 이제 상정한 다음에 충격기 배터리 덮개 예, 덮개. 그거를 집중 수사를 해요. 덮개에는 저 제조사가 나와 있거든요. 그 제조회사를 찾으니까 땡땡 전자 제품이 맞습니다. 네. 모델을 보니까 A1, A2 모델이 있어요. 요 2개는 반드시 소지하려면 경찰의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품이에요. 그리고 A1, A2 전자 충격기 모델은 들어가는 건전지가 사각 건전지가 맞습니다. 그럼 그 종이 맞네요. 기종이. 그 종류가 맞는 거예요. 예. 이 전자 충격기는 2005년 1월부터 네. 사건 발생할 때까지 땡땡 전자에서 만드는 게 맞아요. 2005년 1월에 생산된 거예요. 네. A1, A2 모델은 총 몇 대가 생산됐냐면 네. 3,343대. 어이 많다. 3,343대가 생산됐어요. 네. 자, 그러면 요 5명 중에 혹시 요 모델을 충격기를 구입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우선이겠죠. 일단은 봐야 당연히 되겠죠? 그렇죠. 예. 이제 그거 확인 작업 들어갔고요. 예. 그 이외의 통화자라든지 거래자들도 전부 다 뽑은 다음에 그렇죠. 그 사람들 중에서도 전자충격기 산 사람 그렇죠. 그거를 또 봐야죠. 확인을 해요. 예. 그리고 경기도, 서울, 인천, 인접 지역은 예, 예. 경찰청끼리 협조를 해가지고 네. 해당 기종 이 전자충격기 허가 등록 대장을 다 가지고 와요. 누구 산 사람들 리스트? 등록한 사람들 응, 전부 인적사항 뽑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추려가지고 그 중에 연관이 있는 사람을 뽑았어요. 누구예요? 예. 2명 딱 나오는데요. 그래요? 5번하고 관계 있어요. 아까 5번. 아까 만나기로 동업자? 했던 사람 돈 준다고 땅값 안 주고 그 공사하는데 가서 못하겠다고 그랬잖아. 그 사람하고 연관이 있는 2명이 나왔어. 오. 그 사람들 2명이 예. 전자충격기를 소지 허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또 연관성이 너무 높잖아요. 예. 그 2명을 찾았는데 이제 그래 그 2명이 나왔어. 그 2명 중에 한 명은 누구냐면 이제 네. 편의상 A라고 그럴게요. 예. A라는 사람은 주점을 3개를 운영해요. 건달이야, 건달. 건달이구나. 응. 예. 그런데 그 A라는 사람이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전자충격기를 가지고 있는데 소지자잖아. 예. 이 5번 저 개발업자가 그 술집 단골 손님이야. 그렇게 그러니까 아는 서로 사이요? 아는 사이야. 예. 그렇게 아는 사이예요. 네. 자, 그다음에 그 걔가 A2 모델 전자충격기 소지 허가를 받고 있단 갖고 말이에요.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부동산 개발업자하고 통화하고 한 사람들을 다 뽑은 다음에 그 중에 전자충격기 허가 받은 사람을 뽑다 보니까 덜보다 하나 나온 게 부동산 개발업자가 자주 가는 술집 사장인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털어봐야 되지 않아요, 교수님? 털어봐야죠. 응. 강력 4팀에서 이 술집 사장의 주거지, 그다음에 주점이 3개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3곳, 예. 이 사람 차, 예. 이걸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예. 전자 충격기를 확보를 합니다. 갖고 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국과수에다 의뢰해서 네. 최근에 사용한 흔적을 찾아요. 예. 최근에 사용한 흔적이 나오거든요. 그러게요. 그 다음에 DNA 혈흔이라든지 뭐 이런 게 거기 묻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 걸 의뢰를 하고 당일날 알리바이까지 다 깨봐요, 이 사람. 네. 뭐 그런데 이 사람은 최근에 사용한 흔적이 없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 안 썼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용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혈흔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나왔어요, 거기에서. 네. 그리고 당일날 이 사람은 충분히 술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일본 게 알리바이가 나왔어. 그럼 아니네. 그러면 부동산 개발업자, 용의자 부동산 개발업자가 이 사람한테 정보한 것 같지는 않아. 아니네요. 하나 털어. 예, A. 예. 또 2명 나왔다고. 한명더 그러잖아요. 있잖아요. 또 B가 예. 있어. B. 예. 편의상 B. B는 누구였냐면 예. 부동산 개발업자의 운전기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운전기사의 친구야. 복잡해요. 운전기사의 친구? 운전기사의 친구예요. 예, 예, 운전기사의 친구인데 예. 걔는 A1 그다음에 B7 모델을 2개를 사가지고 왜 2개나 갖고 다녀? 2개나 갖고 있나 모르겠어. 예. 하여튼 이 부동산 개발업자의 운전기사의 친구인데 얘가 A1 모델, B7 모델 2개를 소지허가를 받았어요. 네네. 그리고 통화 내역 조회를 했더니 네. 8월 달에만 20번 정도 통화를 했어요. 아니 이 교수님 부동산업자하고. 내 운전기사의 친구랑 나랑 왜 통화를 하고 그렇게 희한한 하냐고. 일이에요. 예. 그 다음에 8월 22일 날이 사건 다음 날이잖아요. 예. 4번 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나와요. 뭐야 이건 좀 의심스럽네. 그러니까 요거 안 되겠다 해서 이 B에 대해서도 주소지, 예, 예, 숙소, 예, 예. 근무지, 예. 차량 압수수색을 했어요. 근데 충격기가 안 나와. 안 나와요? 어디가 너 어디가? 이거 2개나 너 B7 모델, A1 모델 2개 소지허가 받은 걸로 돼 있는데 다 어땠어? 압수수색했는데도 안 나오니까 너 어땠어? 그랬더니 3년 전에 이사하다가 분실했어요. 3년 전에 잃어버렸다고요? 네, 잃어버렸대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특이하네. 이 사람의 B의 당일날 사건 당일날로 생각되는 날 알리바이를 조사를 했더니 알리바이 성립돼요. 그래요? 그럼 졸지에 아니. A하고 B는 털려나가는 입장이에요. 충격기는 소지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래도 B는 더 의심스럽죠.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사의 친구인데 왜 통화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의심스러우니까 A 같은 경우는 일단 털은 것 같은데 예, 예. B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형사들이 너 거탐 좀 하자. 응. 거짓말 탐지기 좀 하자고 요구를 해요. 그 뭐래요? 해요? 그랬더니 불응합니다. 더 의심스러워. 아시다시피 거짓말 탐지기 불응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렇지만 이제 형사들의 의심은 바짝 커지죠. 그렇죠. 그래서 경찰들이 호락호락 또 그냥 갑니까? 큰 사건인데 계속 추궁 들어갔어요. 물고 어쨌냐고. 응. 헛소리 하지 말고 잊어버렸다는 거. 그랬더니 결국 얘가 얘기하기를 뭐래요? 부동산 그 개발업자의 동생에게 동생. 부동산 개발업자는 또 동생이 있어. 자기 운전기사의 친구잖아 이 사람은. 근데 또 연결돼 가지고 운전기사하고 친구인데 운전기사가 또 이 부동산업자의 또 동생하고 이렇게 다 친한가 같이 봐. 친해요? 연결돼서. 그래서 예. 이 사람 얘기인즉슨 부동산 개발업자의 동생한테 2년 전에 내가 사실은 전자충격기 줬어요. 오. 분실한 게 아니고요. 동생. 부동산 개발업자의 동생한테 줬대. 응. 2년 전에 줬대요. 3년 전에 분실했다고 거짓말하더니. 그건 뻥이고. 예. 그러니까 경찰이 바로 또 털어야지. 부동산 개발업자의 동생을 압수수색을 통해서 수사를 개시를 하는 한편 네. 이제 그렇게 수사를 진행을 해요. 네네네. 이제 그러는데 그 사이에 가족도 그냥 못 있겠는 거야. 그렇죠. 현 씨가 피해자 가족 측에서 현수막을 걸어버려요. 어떤 내용으로 목격자 찾는 거? 분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현 씨가 억울해서.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알려주시는 분한테는 예. 5억 원을 드립니다.
현상금을 엄청 세게 걸으셨구나. 엄청 그런 거예요. 그 유영철이가 5천만 원 걸렸었어. 유영철이가 예. 10배. 야. 그다음에 그 복내산 불다람쥐. 불다람쥐 불 계속 내는. 그거 엄청 셌거든요. 불 짓는 거. 그것도 3억 걸었었거든요. 와, 근데 이 피해자 가족들이 얼마나 그 억울한 분하고 심정이면 원통하면 5억을 걸어버린 거야. 걸었어. 경찰이 이렇게 막 수사 진행하고 있는데 그냥 현수 막 걸어가지고 5억 주겠습니다. 제보해 주세요. 해버린 거야. 네. 그랬더니 진짜 이 시기에 제보가 딱 들어왔어. 제보 전화가. 진짜요? 누구지? 어떤 누군가가 전화하더니 현상금 5억이라고 걸으셨던데 그거 분명해요? 예. 그러면 내가 얘기해 주면 그 돈을 어떤 방식으로 나한테 지급할 거예요? 아니,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구체적으로 안다는 소리야. 예.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기를 5억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거 관련돼서는 경찰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해가지고 분명히 드릴게요. 이 얘기를 해요. 누구야? 누가 제보했어? 그래서 결국은 경찰하고 이제 그 유가족이 있는 쪽으로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 제보자가. 경찰도 본의 아니게 옆에서 보증 쓴 거지. 5억 드린다는 거 우리가 말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드린다면 뭐 저희가 뭐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보 주시면 저희는 진짜 너무 감사하죠. 이 그렇죠. 정도죠. 경찰은 줄 게 없잖아. 그랬더니 찾아왔어. 예.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왜요? 왜? 그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예. 아까 그 얘기했던 B야 B. 운전기사 친구? B야. 그 사람이 걔가 찾아왔어요? 찾아온 거예요. 걔가 경찰에 찾아와가지고 어머. 내가 제가 제보한다. 알고 있는 내용 다 얘기해 줄게요 하면서 예. 녹음기도 하나 전달을 해요. 녹음기. 어머요. 요 녹음 내가 해가지고 왔거든요. 요것도 경찰 아저씨들이 들어오면 아마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를 아실 알 거다. 거예요 하면서 녹음기도 전달을 해요. 네, 조금 이따 그 내용을 보면 이거예요. 네. 뭐예요? 요 B라는 요 친구는 그 전자충격기 관련돼서 경찰이 처음에 조사받을 때 예. 그 부동산 개발업자 형제하고 감정이 안 좋던 사람이 예. 전자충격기와 관련된 범행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었어요. 예, 이 피해자분이 알았어요. 결국, 죽었다는 거.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도 야씨 저거 이를테면 저 박 사장하고 박 사장 동생한테 지가 본인은 알잖아. 충격기 본인이 줬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동생한테 줬는데 그걸 저 형이랑 감정 안 좋은 사람이 죽었다니까. 은근히. 예. 그런데도 지가 준 전자충격기가 이용됐다고 그러면 괜히 잘못하면 지도 공범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걔들한테 또 미움받을까봐 경찰한테는 거짓말을 했단 말이야. 그 3년 전에 잃어버렸다고. 그런데 이제 그때 추궁당해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동생한테 줬다고 또 실토했잖아요. 실토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 그런데 이렇게 저 의심을 잔뜩 하고 있는 판인데 네. 자기 친구인 그 부동산 개발업자 박 씨. 예. 이 박 씨의 그 운전기사. 그 친구 운전기사가 자기한테 전화를 걸어왔어.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저 박 씨 형제가 내 거. 내 전자충격기 써가지고 일 저지른 것 같은데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판인데 예. 친구인 그 사람의 운전기사가 나한테 전화를 전화 왔어. 걸어가지고 와서 예. 야 친구야 9월 27일 날 저녁에 서초구에 있는 커피 전문점에서 좀 만나자. 커피숍에서 만나고 만나자. 예. 그런데 너 올 때 예. 휴대폰 가져오지 마. 그리고 차도 끌고 오지 마. 전철을 이용해서 좀 와라. 뭐야 엄청 수상하네. 추적당하지 말라는 식으로 그쵸.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이 말을 듣고 이제 이때가 얘가 어떻게 보면 더 확신하는 것 같아. 그죠? 너무 수상하잖아. 이거 이 확실하다. 박씨 그 동생 예. 내가 걔한테 빌려줬던 전자충격기가 범행에 이게 사용된 게 확실하다. 그러니까 그 지금- 밑에서 운전하는 내 친구가 나한테 은밀히 오라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예. 확신이 딱 드는 거야. 예. 그 순간 포상금 5억 걸었다는 얘기가 또 팍 뜨고 와서 닿는 거야. 그러니까 야 요거 잘 됐다. 응. 야 이거 내가 제보만 제대로 하면 5억 벌겠다. 응. 그래가지고 일부러 녹음기를 챙겨 갖고 가요. 아주 증거를 예. 확보하려고. 그래서 녹음기를 챙겨 갖고 딱 갔어. 예. 친구가 나오면 친구한테 유도해서 들으려고. 예. 친구는 그 사람의 운전기사니까. 운전기사니까.
그런데 갔더니 근데 가면서도 생각했대. 분명히 친구 안 나올 거다. 당사자 나올 거다. 당사자 나올 거다 생각하고 갔대. 역시 가니까 예. 친구가 아니고 예. 부동산 업자 업자. 박가가 딱 나와 있어. 거기서 얘기하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 사람 입장에서는 더 잘 됐네. 아, 당사자가 5억 버는 5억 벌어야 되는데. 내용인즉슨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예. 이제 안 돼 면이 있어갖고 아, 그래요? 야 너 형을 위해서 자기 위해서 부동산 개발하다가 너 형을 위해서 네 인생을 좀 걸 수 있겠냐? 뭐라는 거야? 너 좀 버틸 수 지금 막 경찰이 너 계속 조사하는 것 같은데 예. 버틸 수 있을 때까지 좀 버텨줘라. 어? 네가 우리한테 전자 충격기를 넘겨줬다고 그러면 형은 외국으로 날라야 돼. 그리고 범행한 애들은 이미 다 없어졌어. 걔들은 다 사라졌어. 예. 내가 돈 줄 테니까 예. 입금해 줄 테니까 좀 쓰고 좀 봐줘라. 이건 자백하는 거지 뭐야? 자백이지 뭐. 예. 요걸 녹음해 온 거예요. 운전기사 친구가. 네. 예. 한편 여전히 현장 주변을 수사하고 있던 형사들이 예. 추가 증거물을 찾네요. 뭐가 나왔을까요? 그 당시는 이제 범행이 있을 때는 장마철이라서 인근 계곡에 물이 꽉 차 있어가지고 수색이 어려웠어요. 네. 우비 정도 발견하고 그 뚜껑 껍데기 뭐 이거 껍데기만. 발견했잖아요. 그런데 9월 말부터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해. 예. 장마가 끝났으니까. 예. 그래서 다시 경찰들이 계곡을 수색을 해요. 예. 그 계곡을 예. 그 계곡에 여기 그 개발한 데라 수색을 해요. 그러다가 10월 2일 날 네. 도끼, 도끼. 비옷, 예. 전자 충격기, 여기서 발견되는구나. 박스 테이프를 발견합니다. 다 나왔네. 그런데 이제 이게 물에 장기간 젖어 있는 바람에 혈흔이나 DNA 도출은 못해요. 그렇지만 이게 발견이 됩니다. 이건 다 뭐 범구죠. 이건 뭐 네. 확실하게 범구지. 그리고 전자 충격기에는 당연히 일련 번호가 있지요. 그죠. 허가까지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일련 번호하고 B 그 아까 그놈 그 걔가 허가받은 그 A1 전자 충격기 그럼 맞아요? 줬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거 일련 번호를 봤더니 일치합니다. 그럼 맞네. 이건 뭐.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가서 이용한 거예요. 예. 그러나 부동산 개발업자 박 씨가 직접 범행한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첨부예요. 그렇죠. 누구를 그죠? 시켰을까? 일단은 말이죠. 예. 경찰 입장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자 박가하고 예. 그 박가의 동생은 체포하죠. 일단 이 그리고 형제. 박가의 운전기사도 체포하죠. 그거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체포영장 받고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가지고 각각 10월 7일 날 주거지에서 다 체포합니다. 이거는 뭐 명확한 거니까. 그렇죠. 이 세 명은. 그런데 더 웃기는 게 있어요. 왜요? 그 동생한테 그 전자충격기 줬잖아요. B가. 예. 그런데 그 동생한테 추궁을 했더니 경찰이 예. 이거 그러니까 지가 처벌 안 받으려면 그 형제고 나발이고 없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요? 이거 나 형한테 줬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받았는데 난 그것도 형 달라고 형줘버렸어. 해서 형한테 줬어요. 그 이외에 다른 건 다 몰라요. 이거 또 그러니까 형이 덤이네. 뒤져라 이거지. 예. 운전기사도 예. 이 B 지 친구가 예. 경찰 조사받았다는 거를 부동산 그 사장한테 예. 얘기를 해주고 약속 날짜 잡아준 거예요. 난 다른 거 몰라요. 나는 그거 이해는 몰라요. 다 미루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부동산 업자 업자. 박가는 빼도 박도 못해요. 너 어떤 사람이에요? 박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네. 사기 등 전과 13범이에요. 뭐야. 이런 놈이 부동산 개발업자. 그러니까. 그런데 얘는 끝까지 까요. 뭐래요? 맞아요. 죽은 그 유 씨하고 내가 갈등이 있었어요. 땅 문제 때문에. 네. 그렇지만 나 사건하고 관련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내가 동생이 나한테 준 그 전자충격기 나 잊어버렸어요. 아이고 참 배째라네 배째라야. 그렇지만 이미 증거는 많지요. 그러니까요. 증거 많죠. 응. 그렇지만 경찰은 그래요? 그냥 그대로 받아줘요. 1차 조사 그래. 또 2차 조사 받을 때도 똑같이 하면 그대로 받아줘요. 그다음에 왜 경찰이 그냥 막 받아줬냐면 얘는 전자충격기를 경찰이 확보한 걸 몰라요. 계곡을 뒤져갖고 찾았는데. 네. 응. 지는 그 전자충격기가 B가 나한테 준 거라는 증거 있냐 이거지. 우리 말 그렇지, 딱 그렇지. 까는 거는. 그렇지. 그러니까 나 몰라요. 마음대로 하세요. 등등인데 그냥 그 조사를 받을 때 일회 피의자 신문 줘서도 그렇게 어리말까요? 이해할 때도 경찰은 알고도 그냥 받아줘요. 그리고
세 번째 피의자 신문조서 받을 때 딱 꺼내놓죠. 이 새끼야 여태까지 계속 거짓말했어. 이거 전자충격기 임마. 거짓말. 자 이거 봐 임마 이거 그 네 동생 친구 네 운전기사 친구가 동생한테 줘서 너한테 전달된 거 아니야? 네 동생은 너한테 줬다니까 이 새끼야. 너한테 줬는데 네가 잊어버린 게 왜 거기서 나와? 그 집 계곡에서 사건 현장에서 이 새끼 어디서 썰레발이 불고 있어. 그거 딱 대고 하나 더 있지. 왜요? 키. 아까 녹음. 녹음해놨잖아. 녹음. 너 이 녹음. 새끼야. 걔 은밀히 커피숍에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오고 휴대폰 들고 오지 말라고 시켜놓고 만나고 커피숍에서 돈 줄 테니까 뭐 하면서 버트더라, 뭐 했던 거. 자 들어봐 이 새끼야. 켜주지. 그럼 이제 지가 씨부린 얘기 거기 다 들어있잖아. 끝났어. 그거 딱 그 두 개 나오니까 갑자기 바들바들 떨더니 죄송한데 물 한 잔 주실래요? 아이고. 끝났지 게임. 끝났죠. 응. 자백했습니다. 나. 뭐 여기서는 깔 게 없죠. 그렇죠. 바로 자백 들어갔어요. 예. 자백 내용은 예. 피해자하고 땅 문제로 스트레스가 많았대요. 그렇겠지. 뭐 돈 안 주고 그렇겠지. 거저먹으려고 지 개발하고 했다가. 있고. 응. 그러다가 8월 18일 날 친한 동생을 만나서 충격기를 건네면서 응. 사람을 구해서 그러니까 지가 시킨 놈이 친한 동생이야. 응. 친한 동생을 만나서 충격기를 충격기. 건네면서 네가 좀 사람 좀 더 구해가지고 예. 피해자 다리나 어깨를 좀 부러뜨려줘봐. 그래서 전체 한 12주 이상만 나오게 해주면 안 되겠냐? 이거 거짓말이에요. 야 이거 믿을 수가 자백을 하지만 그 정도 드러나니까 자백을 하지만 난 죽이라는 죽이려고 소리는 안 했다 했다. 이거야. 다치게만. 대다수 청부한 새끼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맞아요. 다치게 해달랬지 다리 부러뜨려 달랬지 뭐 이럴테면 내가 전제 죽이라고 했어 하고 우기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수법이에요. 맞아요. 보통 얘기하는 게 내가 뭐 겁만 먹게 알아서 손 좀 봐줘라. 고 나는 말했을 뿐이지 죽여라고 말한 적 없다. 맨날 다 똑같아요. 그래 이 새끼들. 그러니까. 요것도 똑같이 허위자백하고 죽이라는 얘기는 아니었다. 그냥 팔이나 다리 같은데 부러뜨리라고 그랬다. 12주 이상만 나오게 해달라고 그랬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랬다고 얘기를 하고 예. 블랙박스에 이 도끼 종류로 보이는 걸로 머리 집중 공격하는 거 그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전자 충격기로 완전히 제압 상태에서 그러면 이게 죽이려고 하는 행동이지 그러니까요. 다치게 하려는 행동이에요? 아니 그리고 머리만 공격하는데 그것도. 청부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시키는 사람이 대로. 다리 하나 부러뜨려 달라 했는데 근데 왜 다리 공격 안 하고 머리 공격해요? 굳이 사람을 죽일 그런 리스크를 위험 부담을 왜 감수를 해요? 골변냐고 그러고 머리를 왜 공격해? 그래.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네가 청부한 그 동생 이름 뭐야? 근데 잡아야지 돼지. 실행자를. 응. 네가 시킨 사람 돼. 그랬더니 이름 잘 모른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그럴 줄 알고 형사들은 예. 요 부동산업자 박가가 쭉 통화한 놈들을 다 뽑아가지고 그 놈들 사전 조사를 미리 다 해놨어. 그냥 다 뽑아놨어. 아까 다 뽑았었잖아. 응. 그래서 확실한 사건 전후에 그 통화 목록 이거를 딱 제시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나온 게 심씨가 나와요. 심씨, 심가. 46살 먹은 심가가 나와요. 예. 10월 9일 날 08시경에 서초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심가를 체포해요. 잡아요. 예. 사건 전후에 얘밖에 없어요. 모른다고 좀 까지만 얘밖에 말도 안 되는 소리 없어요. 하고 있어. 왜? 심가를 자신 있게 경찰이 딸 수 있었던 이유는 예. 사건 전후에 통화한 게 명확하고 네네. 그러니까 심가를 지정을 했지만 심가 전과를 뽑아보니까 예. 살인 예비 등 전과 5범이에요. 살인 예비죄가 있어요. 네, 살인 예비 등 전과 5범이고 얘는 이제 바로 따가지고 너 부동산업자 박가가 시켜서 너 했지? 네가 했지 이렇게 얘기했더니까 나 청부 받은 적 없어요. 오리발 깝니다. 예. 그래서 그 5번 부동산 개발업자하고 대질 신문해요. 이미 다 불었는데 뭐. 다 이미 다 예, 풀어놓고 그랬더니 할 수 없이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예. 내가 또 재청부예요. 교사 또 했대요. 응. 후배 김주진이라고 있대요. 44살짜리. 예. 걔한테 내가 부탁을 해가지고 주진아 네가 네 친구 예. 한 사람 더 섭외해가지고 예. 범행 좀 해 하고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업자가 심가한테 시키고 심가가 또 이 또제 하도 없었어요. 김주진이한테 김주진이한테 줬고 김주진이는 또 지에 가까운 사람을 하나 섭외해서 두 명이
이렇게 범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김주지만 나오고 다른 친구 한 놈은 이제 이름이 안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모르지. 김주진이를 잡아야지 이제 그 근데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이름 외자예요, 이 새끼는. 뭐예요? 조왕이에요, 조왕. 이름도 이상해. 예, 예. 자, 그러면 너 심가도는 왜 그런 위험한 거를 그 박가한테 청부받아 가지고 또 청부를 의뢰를 했어? 하고 물어봤더니 내가 그 용인시에다가 3,000평 그 부지를 납골 땅으로 개발할 계획이 있는데 예. 이 부동산업자 박가가 안 도와주면 개발을 하기가 어려워요. 얘가 도와줘. 저 사람 도움을 받아야 된다.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 그리고 예전에 또 이 부동산 개발업자한테 1억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그것도 안 주고 있어서 그것도 받아야 된대. 이거 일 도와주면 그 돈 겸사겸사. 준다고 그래서.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거기다 납골당 또 이 그 부동산업자가 또 이게 개발하는 만들면 거. 옆에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1억 원도 받을 겸 예. 납골당 개발하는데도 또 도움 할 겸 받고. 해서 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요 심가 요놈이 김주진이를 꼬실 때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주진이 마누라가 무당해 무당. 엄마야? 예. 그때 꼬실 때 너 이거 되면 예. 내가 납골당 만들잖아 지금 박 사장 도움 받아갖고 납골당 내가 만들잖아 용인시에. 그럼 납골당 옆에다가 네 마누라 굿당 하나 만들어줄게. 그 노나라고? 그럼 노나지 뭐야? 그렇게 해서 김주진이를 끌어들인 거예요. 엄마야. 그러니까 심가 요놈도 나쁜 놈이지 정말. 예. 그래서 얘네들이 디데이를 정한 거는요. 원래 8월 20일 날 범행하기로 했는데 네. 김주진이 친구 조항이가 그때 못 왔어요. 그날은. 예.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오기로 해갖고 21일 날 범행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뭐 이 심가 요놈은 내가 아직까지 뭐 박 씨한테 내가 돈 받지는 않았다. 네. 그리고 그 안 받았으니까 당연히 직접 범행한 김주진이한테도 돈도 건네지 않았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웃기네. 살인을 교사하면서 돈을 안 건네받고 계약금이라도 누가요? 받아요. 예. 그거 안 할 리, 이건 거짓말이에요. 누가 믿습니까? 그거를 100% 하느냐고요. 거짓말이에요. 예. 처벌을 좀 덜 받으려고 거짓말하는 거고요. 예, 살인 예비죄 전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치러봐니까 어떻게 해야 감형받고 이걸 다 하는 다 거야. 알지. 예. 그래서 이제 심가 요놈하고 통화를 한 김주진이 휴대폰을 경찰이 추적을 하죠. 김주진이가 이제 실행한 놈이니까. 그렇죠. 잡아요. 김주진과 김주진의 친구 친구, 조항이라는 놈. 요 두 새끼는 이제 그 추적을 들어가요. 예. 그래가지고 가서 경기도 광주 집 갔더니 이미 이 새끼 도망갔어요. 김주진. 어디로 또 튀었어요? 그리고 휴대폰도 오프 상태야. 꺼놓은 상태. 엄마. 그리고 이제 조왕이도 결국은 예. 심가하고 통화를 한 기록이 건너서 나와요. 조왕이도 44살이에요. 예. 근데 얘는 광주에 광주 사는 놈이에요. 예. 요 새끼도 집으로 가보니까 이미 내뛰었어요. 또 튀었어요. 예. 두 명은 이제 심땡땡이가 검거되는 걸 보고 네. 조만간 지들도 잡힐 거라고 오겠구나. 생각을 하고 두려워서 내뛴 겁니다. 그래서 얘들을 살인 사건 용의자로 바로 수배를 해요. 네. 그래서 그때 그 명단이 나와서 내가 이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수배 전단이 떴기 때문에. 예. 김주진, 예. 68년생, 예. 경기 퇴촌 거주, 175cm 건장한 체격. 네. 조왕, 예. 1968년생 똑같아요. 예. 광주 광역시 북구 충정로 거주, 예. 178cm 보통 체격. 요렇게 수배를 걸었고요. 네. 결국 그 결과에 의해서 2013년 5월 13일 날 5월 13일에 예, 서울 역삼동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추적 끝에 예. 김주진이를 검거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숨어 있었네요. 그래 나름대로. 요거는 이제 경찰이 추적해갖고 검거를 했어요. 네네네. 요 부분 관련돼서는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예. 뭐 경찰이 추적해서 검거했고 네. 조왕이라는 놈은 예. 2년 뒤에 김주진이가 무비권 행사하고 지랄했는데 네. 2년 뒤에 조왕이라는 놈은 2015년 7월 달에 3년 만에 사건 이야, 나고 사건 나고 3년 만에. 예, 전남청 광역수사대가 그 2015년 7월 8일 날 네.
얘가 고향에 내려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가지고 아까 광주였어요. 대구에서 광주로 들어오는 예, 예. 조왕이 이놈의 차를 톨게이트에서 발견해가지고 네. 광주시 서구 쌍촌동 식당에 들어가는 걸 그냥 따버려요. 그래서 두 마리를 다 검거를 했어요. 다 잡았네. 예. 예. 그리고 이제 요 놈들은 재판에 회부가 됐지요. 그렇죠. 여러 놈 처벌받죠. 그렇죠. 이제 줄줄이 사탕이네. 뭐 결국은 뭐 2014년도 2월달에 최종심 대법원에서 다 확정되는 건데 네. 사례대로 좀 보면 네. 자 아까 그 시킨 놈 박가 있죠. 부동산 업자. 원래 그 박가. 예, 예, 예. 그 놈은 살인 교사죄로 무기징역. 오, 살인 교사죄인데 무기징역. 무기징역. 예. 그 다음에 아까 그 저 심땡땡이라는 놈 있잖아요. 1차 도둑죄. 일자 그 한 놈 49살 심땡땡이. 예, 얘는 이것도 역시 얘가 전직 조폭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살인 교사죄로 징역 13년. 오. 걔는 13년. 이게 중간다리 하네요. 그러니까 그죠? 중간다리는 신가가. 13년. 그리고 김주진, 조왕 요 두 실제로 마리 하네. 요 실제로 한 놈들. 예. 요 새끼들은 국민 참여 재판도 신청을 했었어요. 꼴값 떨고 있어. 아니라고 뻗대려고. 아이고, 그렇지만 살인죄로 이것들은 무기징역.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1심에서 보면은 1심에서는 박가한테 무기징역, 그 심가한테는 징역 15년 줬었거든요. 예. 검찰 구형은 20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2심 가서 얘들 이제 검거될 즈음에는 이제 박가는 무기징역 그대로 똑같고. 유지됐고 심가는 2년 감형돼 가지고 징역 13년이 됐던 거고요. 왜 깎아줬어요? 왜 요거 2년을 박가의 거듭된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을 했고 그것 좀 심가는 참작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1억 원을 공탁을 해요. 심가요 놈이. 그거 공탁했구나. 참작이 돼갖고 2년 까뱅이 해줍니다. 네네. 요 박가 부동산업자. 그 부동산 개발업자 이 새끼는 이름 얘기합시다. 나쁜 놈이니까. 박형민입니다. 박형민. 박형민 얘는 그렇게 무기징역을 받고 수감돼 있다가 네. 2016년 1월 28일 얼마 안 됐네. 01시 47분경에 예. 목포 교도소 화장실에서 목을 매서 자살했습니다. 아이고, 그 남 못할 짓 하니까 자기 말로도 이렇게 비참하게 네. 가는 거예요.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용인 서부경찰서 강력 4팀에서 우리 그 형사들 똑똑한 형사들 김의식, 남동우, 김기우 형사, 예. 박정열 팀장이 아주 정력적으로 열정적으로 수사해가지고 해결을 했고요. 네네. 뭐 박상규 강력계장, 정영세 형사과장, 정용환 경찰서장 뭐 하여튼 뭐 형사 전체가 엄청 고생해갖고 깔끔하게 해결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네. 그거 이외에도 요 김주진이하고 조항이 이놈들이 해쳐먹었던 거 이 전과를 보면요. 예. 이것들은 약 30년 전에 경찰관을 위장해가지고 강도단 사건이 있었어요. 광주하고 서울을 오가면서 4인조가 네. 경찰을 가장해갖고 검문을 하면서 세워요. 어머. 예. 이게 봉 하나 들고. 그리고 승용차 세우고 난 다음에 갑자기 달려들어가고 금품강취하는 거. 그때 손도끼 사용했었거든요. 어머. 그 수법 그대로 했던 그런 놈들이에요, 이것들이. 아주 그냥 그때 범죄자네. 4인조로 했는데 그때 김주진이 조항이 이외에 2명 더 있었던 더 거죠. 있었던 거고. 그 4인조 중에 또 유난히 김주진이하고 조항 요 두 놈이 엄청나게 사이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끌어들여서 같이 했겠죠. 그때 그 4인조 할 때 김주진이가 예. 도망갈 시간 주려고 이왕 잡히는 조항이 이놈이 인질을 꺾도 버렸어요. 김주진이 도망갈 시간 주려고. 아주 끈끈한 끈끈하네. 도둑놈 새끼들 강도 새끼들이에요. 아이고 참. 그런 사이였다고 하고요. 예. 이 사건 나가고 나서 그 아내 현 씨 같은 경우는 PTSD로 실어증까지 겪었어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 현장에서 계셨으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커요. 이 피해자 유 씨 같은 경우는 예전에 건설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나와서 부동산에 이제 발을 들이신 거고 매일 일기 같은 거 작성하고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개가 짖지 않았잖아요. 네네네. 땡땡하고 부르고 가는데 안 있었잖아요. 그리고 부인 공격하면 개가 달려붙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이 새끼들이 미리 와가지고 그 애완견은 죽였어요. 시체로 발견됐어요. 걔는. 아이고 참 별별 짓을 다 나쁜 새끼. 하네. 더더군다나 좀 뻔뻔한 거 이 범인 그 주범 박형민이 이 새끼잖아요. 예.
유 씨 사망했을 때 장례식장에 조화 보내기도 했어요. 지가 수사한테. 그렇게 해놓고 네. 세상에. 그리고 이게 안타까운 게 그 사망한 유 씨 동생이 같은 해 5월달에 형 죽고 나서 예. 음독 아이고. 자살을 하기도 또 해요. 왜 이게 또 무슨 뭐 이거하고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고 조항이 이놈은요 예. 수감 중에 지가 범인 아니라고 언론사에다 막 편지 보내요. 뭐라는 거야 이게 진짜. 그렇지만 대법원 3부 박보영 대법관인데요. 예. 그 뭐라 그랬냐면 피고인들이 유 씨를 살해한 공수 사실이 인정되고 예. 원심 판단에 법리나 오해 위법 없다. 예. 이렇게 판단하면서 그대로 그냥 무기징역 때리죠. 국민참여재판 때 9명이 배심원단으로 와가지고 네. 전원 유죄 때렸어요. 8명 그 배심원단 8명 무기징역, 1명은 징역 30년 주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아이고 참. 재판부는 조항이가 김주진과 함께 흉기 강도 범행 전력이 있고 네. 사건 발생일 전후에서 수시로 김주진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네. 범행 당일 둘이 동시에 휴대폰을 꺼놓은 점, 네. 그다음에 단독 범행이 어려운 점, 예. 예. 앞선 김주진과 박형민의 재판에서 조 씨가 공범으로 기록된 점, 예. 얘가 3년 뒤에 잡혔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중에 있었던 거예요. 예. 범행 후에 수년간 도피 생활을 한 점 등등으로 보면 예. 법리 인정되고 유죄 인정된다. 무기징역 살아 이 새끼야 땅땅땅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니라고 자꾸 주장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너 맞아. 너 다만 이제 공범이야. 검찰에서 요청했던 그 발찌 20년은 기각을 했고요. 전자발찌는 빼고요. 그래서 이 사건은 그렇게 박가놈은 자살, 심가는 징역 네. 13년, 네네. 김주진이 조항이는 무기징역으로 아이고 참 나쁘다. 정리가 된 그런 사건입니다. 돈 뭐 그런 이런 이득 관계 때문에 남을 이렇게 해코지하는 거 시키는 게 이게 얼마나 악랄하고 나쁜 짓이에요. 나쁜 놈들이죠. 정말 나쁜 놈들이죠. 예. 아유 참.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은 수사 정말 잘했어요. 제가 봐도 어디 허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분석하는 과정에서 보면. 정말 꼼꼼하게 수사 잘했다는 거 우리 후배들한테 후배 아니 거의 후배겠네. 그 2012년도면. 오늘은 그 용인 그 부동산업자 살인 교사 사건 네네. 이렇게 좀 다보살로 다뤄봤습니다. 네. 장시간 고생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